안녕하세요. 양떼들 안녕. 양떼들 안녕.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9시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찾아뵐 거니까요. 예. 우리 양떼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라이브 때 두 가지 컨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는 댓글 읽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들을 엄선해서 요 댓글들 읽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사연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댓글 읽기 합니다. 2021년 올해 1월에서 2월 두 달 사이에 저희가 올렸던 각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양떼들 분들의 좋아요 수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들 몇 개를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 댓글 읽기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마음에 드는 댓글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잔이님, 이거 좋아요 60개 나왔던 건데 매번 느끼는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얘기하시는 거 PD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죠? 크크크 한결같이 무기력하고 나른하게 하시네요. 키키키키. 일단은 PD님이 시켜서 처음엔 했죠. 그 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이 모양이네요. 참. 저희가 또 이거를 너무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면은 뭔가 좀 거부감 들어요.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구독. 야. 난 동의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구독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랩탑 유주님입니다. 이거 좋아요 29개 달렸던 거고요. 나중엔 ASMR식으로 상담해주세요. 크크크크크 사연도 읽어주면 재밌을 듯. 아마 저희 ASMR 그 영상 때 달렸던 댓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봤죠? 들으면서 봤죠? 솔직히 좀 귀엽더라고. 나이 48에 귀엽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양재영 원장이 아마 할 겁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세 번째 댓글. 네. 망고망고님. 이거는 좋아요가 735개나 달렸어요. 프로지강러에 대한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 문제가 프로지강러들은 이 영상을 안 본다는 거임. 이게 항상 문제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가해자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다 피해자분들이죠.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기 좀 그러긴 한데 참 우리가 이제 속칭 가해자로 부르는 분들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그걸 문제화하는 영상 같은 건 찾아보지 않죠.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당하시던 분들이 좀 덜 당했으면 내가 뭔가 당했다, 배신당했다, 뭐 피해 입고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또는 사람과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좀 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혜령님 좋아요 445개. 다음에는 불안도가 높고 강박적인 성격은 어떻게 내려놓기 연습을 하는 게 좋은지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안도로한 강박적인 성격은 사실 저희가 여러 컨텐츠에서 계속 다룬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불안도가 높고 제가 강박의 아이콘이죠. 대표 주자로서 내려놓기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내려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말은 계속 들으세요.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동생과 함께 사는데 10번 눈에 거슬려요. 그럴 때 8번에서 9번은 참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기, 못 들은 척하기. 난 자고 있는데 문이 꽝 닫혔다. 그럴 때도 8번, 9번은 못 들은 척하기. 근데 이걸 자기가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도 이렇게 취해 있을 땐 또 해요. 내려놓고 막 꽝꽝거리고 왔다 갔다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댓글 희단님. 좋아요 50개. 아마 저희 동물학대 편 영상에 달린 댓글 같은데 동물을 학대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니 진짜 찌질 그 자체.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 영상들 보면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이게 심해요, 기복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영상이 좀 적어서 전 안타까움을 좀 느끼는 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정폭력하고요. 동물학대 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양떼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영상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실시간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자마자 이분인가요? 시에나 리 님이 올리셨어요. 저는 29살 애 셋인 해외에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임신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저를 밀어냈는데요. 연락을 이제 안 한 지 한 5년 돼 가는데 주위에서 남편 또한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라는데요. 저는 다시 복구될 사이가 아니라면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 또 받기 무섭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에나 님이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싶냐는 거죠. 주변에서 하는 얘기, 남편이 하는 얘기보다 내가 정말 어머니와 연락을 다시 하고 싶은 건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거는 그게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림이 예쁘니까. 그치. 근데 그 권유 뒤에는 어떠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 선택 뒤에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 그거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떻게든 관계를 풀고 싶은지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상처를 견딜 힘이 없거나 꼭 가족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라면 저도 안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피아닌 만성적인 불안감의 예민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무기력감과 패배감, 쫓기는 듯한 초조함에 미칠 것 같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가 원인인 것 같은데 상담 받는 것이 좋을까요? 트라우마라는 게 사실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상태, 기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면 사실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트라우마는 좋은 기억으로 다시 덮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간 다시 언제든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왔을 때 빨리 꺼트리게 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 어렸을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이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죠. 빨리 치료를 받으십시오. 예, 박서연님,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하시고 전 그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작용으로 어른과 사람을 못 믿고 큰 소리만 나도 무섭고 싸우는 것도 못 봅니다. 학교 폭력도 신체적 폭력, 욕설, 투명인간 취급 9년째 당해서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절 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회복 탄력성 얘기를 드렸는데 내 부모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면 내 자아가 당연히 망가지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나는 아버지랑 어떻게든 분리가 돼서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당하는 거가 현재 학교에서 당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자꾸 자기가 이제 놓이고 있다라는 건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내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의미가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겠거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누가 날 건드렸을 때 적절하게 내가 대응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학습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은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빠랑 다른 사람이고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만 만들어졌던 그 나만의 캐릭터는 내가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 이외에 자기가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실제 인물에도 좋고요. 아니면 책 속의 인물에도 좋아요.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본인을 피해자 쪽에서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해 주시고 여기 사연을 남기실 정도의 에너지와 힘이 있으시다면 저는 병원 찾아가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얼마든지 본인이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롤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쿠님, 직장 상사 욕하면서 담거나 부모님의 어떤 모습 싫으면서 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안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생기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건데 내가 피해자라고 인지하는 순간 굉장히 무력해지거든요. 그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되게 무력하지 않아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무의식적으로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민성TV SMS님, 안녕하세요. 저 올해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언론사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음 주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전공이랑 또다시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금신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아웃도 이번에 2번 정도 겪었습니다. 쌤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언론사 취업 준비 누가 결정했냐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신 것 같은데 사실 2가지 병행하는데 오는 심적 부담감이라든지 근심, 걱정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근심, 걱정을 견디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5살이면 어른인데 내가 선택한 거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견뎌 주셔야 되고요. 힘들면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리브 후님, 저는 만나는 남자들이 제 앞에서 의자왕 노릇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라 주변 눈치를 심하게 봤는데 이런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절대 안 되죠. 남자들이 의자왕을 노릇을 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뇌 팩터가 있어요. 나의 어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패턴을 바꾸는 거에 일단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누굴 만나도 계속 남자들이 의자왕 노릇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팔자라고 하지만 정신과에서 반복 강박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무의식적인 나만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의 선택.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그게 남자의 어떤 태도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파고들어서 바꿔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나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반복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한테 거절당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계속해서 뭐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혼 정년기라 주변 눈치를 심하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눈치 누가 주던 받는 거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일단 결혼 정년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결혼에 대한 심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이성에게 많이 맞춰주려 하거나 이 이성을 놓치면 나는 결혼 정년기가 넘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어서 자꾸 그러시는 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찌질한 것도 죄냐고 추가로 얘기하셨는데, 찌질한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함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나한테 몹쓸 짓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아껴주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들이 그래야 나를 더 존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나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재 님이 남기신 건데요. 불면증으로 7개월째 졸피뎀 복용 중입니다. 주위에서 위험하다 해서 2, 3일에 한 번씩 먹는데 안 먹은 날은 잠을 거의 못 자고 출근을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불면증에 다른 치료제나 치료법은 없을까요? 이 사연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잠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잔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면증에서 제일 첫 번째 치료적 접근이라는 거는 잠자는 수면 사이클을 규칙적으로 잡아주는 게 첫 번째 치료예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낮잠을 안 자는 게 기본인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건 우리가 알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자는 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면 사이클을 세팅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잠 안 올 때만 드세요가 아니에요. 수면 사이클을 세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 2주에서 2, 3주 정도 먹고 이 세팅이 잡혔을 때 이제 수면제를 끊는 겁니다. CCB님, 정신분석 병원에서 2년 받았는데 또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기간이 아깝다.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10년, 20년 정신과사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 똑같이 변하지 않았나 봐, 아무것도 안 변했나 봐 이러면 좌절하시는 거는 내 문제를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정신분석을 2년 동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아마 과거에 비해서 내 문제가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아는 만큼 보이다 보니까 나 이거 괜히 받았나 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시다 보면은 같은 문제에 봉착했던 그 문제가 조금은 좀 더 해결이 되고 조금은 내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네. 저녁 9시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보로의 정신 세계에 글을 남기실 때 댓글도 남기셔도 좋고요. 마인드 카페라는 어플 받아서 거기에 익명으로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그 시크릿 토킹 때 사연 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양떼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